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0일 오전 여의도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관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종전선언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정상이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또 비핵화 종전선언의 돌파구가 되는 고위급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북미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는 평이 많지만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무더위 야간 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야간 쉼터는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저소득 주민과 독거 어르신 계층을 위해 8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무더위 야간 쉼터는 종로 일사가동 주민센터, 우정경로당, 창신 제1동 주민센터, 창일경로당 등 총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8월 7일 우리소리 도서관과 함께하는 국악예술학교를 개강했습니다. 국악예술학교는 우리소리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종로구 국악의 명소인 국악로를 배경으로 유성기, 국악기, 민요, 판소리, 강강술래 등 5가지 주제에 대해 배워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0여 명의 초등학생들은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해 체험해보고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 성동구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관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왕을 가리는 2018 어린이 독서 골든벨 퀴즈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두 권의 선정 도서를 읽고 30문항의 문제를 풀어 다득점자를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오답을 쓴 경우에도 탈락시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을 읽는 즐거움과 더불어 사고력 형성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성동구 왕십리 광장 남측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여름방학 어린이 축제 성동왕국이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원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성동왕국 OX 퀴즈, 페이스 페인팅,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돼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며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8월 10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는 성동 꿈나무 건강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성동구 생활체육회, 성동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 민관이 협력해 진행됐는데요. 성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등이 참여해 심폐소생술, 금연, 영양, 구강 등 12개 부스를 이용해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커다란 물결, 말뜻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에 해당되는 강북구 중학교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세계적인 산악인 어몽길대장과 함께 병영캠프에 나섰습니다. 유격훈련과 산악행군에 이어 휴전선과 맞닿은 을지전망대 견학까지 학생들은 심신을 단련해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제12사단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청소년 희망원전대 여름방학 특별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강북구 지역 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60여 명을 비롯해 세계적인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구청 관계자, 청소년 인솔자 등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나라사랑 병영 체험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캠프에서 원정대는 첫날 입소식을 시작으로 유격 훈련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의 8,000m급 봉우리 16개를 등정한 어몽길 대장의 불꽃 같은 인생 여정을 경청했습니다. 캠프 둘째 날 청소년들은 군 장병들의 실제 훈련 때 이용하는 코스에서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산행을 한 데 이어 휴전선은 지척에 둔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로 장소를 옮겨 나라 사랑의 정신과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퇴소식을 앞둔 학생들은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물놀이 공원으로 이동해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도 말끔하게 해소했습니다. 여름 캠프의 모든 일정을 소화한 학생들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어몽길 대장과 함께 서울 근교의 산행에 나설 예정으로 겨울에는 태백산 정상으로 향하는 특별 캠프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7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을 표방하는 EDM 페스티벌 월드클럽 돔코리아 개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인천시는 7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을 표방하는 EDM 페스티벌 월드클럽 돔코리아 개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월드클럽 돔코리아 해외 참가자 유치 확대 및 EDM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등 연계 사업 발굴 협력과 크루즈 연계 국제 이벤트 유치 등에 대한 내용이 오갔는데요. 그간 인천시와 관광공사는 2018 월드클럽 돔 인천 개최를 위해 주최사 및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설득 협의해 메가 이벤트 개최지로서의 도시 브랜딩과 문화경기장 활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연례 개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시아 EDM 시장의 성장 국면에서 월드클럽 돔과 같은 메가 이벤트 개최가 중화권 등 관광객 유치에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에는 약 15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내 전문 회계법인 분석에 따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약 1,57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사업체가 임금을 늦게 지급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순입니다. 지난해 남양주에서 진행된 오피스텔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맡은 한 하도급 업체. 공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건설사로부터 8,900여만 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 대금이나 공사 대금, 노무비 등을 받지 못해 경기도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한 해 300건이 넘습니다. 경기도는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으로 8월 말까지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하도급 대금과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 대금 등 청구부터 지급까지 알 수 있는데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 근로자나 하도급 업체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 단계부터 하도급 대금과 장비 대금, 임금 등을 구분해 대금을 유용하거나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금이 체불되지 않고 적게 지급됨으로써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8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도 발주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실 시공을 막아 공사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폭염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더위에 강우량까지 부족해 가뭄 피해가 심각합니다. 경기도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구용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의 한 인삼밭. 불볕 더위 속 이파리들이 힘없이 시커멓게 말라 죽어갑니다. 한 달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는 데다 물을 댈 관계시설조차 없는 상황. 수확을 앞둔 농민들 마음은 바짝 타들어갑니다. 4년 동안 공들여 키웠는데 비도 안 오고 날도 덥고 그래갖고 다 이렇게 반 이상이 말라 죽으니까 제가 죽을 심정입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수확 투자비도 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사상 최악의 폭염에 엎친 데 덮친 격, 극심한 가뭄까지 이어졌기 때문. 지난 7월 이후 경기 지역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바짝물 피해 면적은 약 148헥타르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 대책비 5억 원을 긴급 투입해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화성과 평택, 안성 등 7개 시군에 급수차 2천여 대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논과 밭에 물을 대주는 양수장 등에 대해선 정비와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농어촌 공사 등과 유기적인 효촉 체제를 구축하고 가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급수차를 지원하는 등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재난관리기금 등을 시군에 추가 지원해 피해 줄이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의왕시는 지난 8월 8일 의왕 롯데마트 1층에서 2018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승강기 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승강기 사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통해 초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전국 단위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오산시가 올해 4번째 전국 학생 토론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초중고 학생들의 토론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4회 오산시 전국 학생 토론대회가 열리고 있는 한신대학교. 대회 첫날인 8일 전국에서 온 초등학생들이 예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회 시작과 함께 공개된 즉흥 토론 주제. 전래 동화 속 주인공인 심청이가 눈먼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것을 미담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가 던져졌습니다. 과연 심청의 희생을 미담으로 물 수 있을까요? 공양미 300석으로 심청이의 아버지의 눈은 못 뜨게 되었으니 심청은 확실치 않은 사실로 인당수에 들어가 아버지를 두고 온 것은 희생으로 볼 수 없고 희생이 아니므로 미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산형 토론 방식으로 알려진 3대3 의회식 대립토론. 상대팀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를 반박하는 날카로운 이의 제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청인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 했습니다. 효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에 심청이의 행동은 굉장히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고등부에 비해 대회 경험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온 또래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모습입니다. 승과 패를 이렇게 상관없이 상대 의견을 이렇게 서로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토론 동아리를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 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올해로 4회를 맞으며 해마다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오산시 전국 학생 토론대회. 지자체로는 최초로 전국 단위의 토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학교 안팎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토론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혁신교육도시로 선정된 오산시가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토론지도 교사 육성에 나섰고 그 결과 현재 40여 개의 초중고 토론 동아리는 물론 학부모 스터디 그룹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토론을 잘하는 아이로 또 다른 사람들의 차이와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배려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학교에서 토론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동아리 참여가 지속 가능하도록 저희가 적극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토론 교육의 중요성 인식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토론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는 오산시 전국 학생 토론대회. 전국 초중고 학생 280여 명이 참가한 올해 토론대회는 3일간의 조별리그를 거쳐 11일 본선에서 최종 승자를 가립니다. 해마다 참가자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과연 올해는 어떤 참가자들이 수준 높은 토론 실력을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동화 세계로 떠나는 축제 바캉스를 주 콘셉트로 내세운 제3회 어린이 공연 축제 2018 부천 어린이 세상이 개최됐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허공으로 치솟으며 아이들의 땀방울을 닦아줍니다. 네버랜드를 찾아 꼬불꼬불한 미로를 지나기도 하고 마녀가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합니다. 여기는 최근 부천문화재단이 마련한 부천 어린이 세상, 동화 세계로 떠나는 축제 바캉스입니다. 2016년부터 어린이 축제를 진행해온 부천문화재단은
올해 축제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였는데요. 특히 지난해 인기였던 체험 프로그램이었죠. 수순한장 피터팬과 함께 네버랜드로 가 올해도 개최되며 유난스러운 올해의 폭염을 잊게 해줬습니다. 공연은 장소별 특성과 관람객 연령을 고려해 재단 상설 어린이 공연과 차별화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비 만나는 게 참 좋았어요. 부천 오늘 김윤아입니다. 전국의 폭염으로 뜨거운 가운데 고도 700m가 넘는 대관령에는 시원한 날씨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송민지 리포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관령의 인기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이 뜨거운 가운데도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평창의 때묻지 않은 자연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볼거리와 쉴만한 공간을 넉넉하게 갖추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800m 이상의 고원지대로서 낮 최고 기온 35도, 늦은 밤 최저 기온은 22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교적 서늘한 바람으로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뜨거운 가운데 대관령에는 가정집에 선풍기나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열대야나 폭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대관령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이면서도 호스트 시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800m 이상의 이 고원지대로서 또 주변에 천혜 자원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관광 시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호텔뿐만이 아니고 숙박시설도 갖고 있고 양떼 목장이나 아니면 또 먹거리 이런 것이 많이 연계되어 있고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대관령면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관광 휴양지인 만큼 10분 거리 이내에 동계올림픽 스키점프대, 봅슬레이 등이 밀집한 국내 최대의 리조트들과 각종 호텔, 펜션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리조트에는 루지 체험, 대형 물놀이 시설, 각종 공연들은 물론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시설들을 체험할 수 있고 인근의 유명 대관령 양떼 목장과 하늘 목장 등 다양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숙박시설, 먹거리까지 세 박자를 갖추었는데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죠. 그리고 정말 이런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어디서 맛볼 수 있는지 꿈 같아요. 네. 일단 루지를 타니까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더위를 잊네요. 800m가 넘는 해발 고도에서 불어오는 백두대간의 시원한 바람 탓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관령. 밤에는 시원한 맥주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명당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도심 속에 식을 줄 모르는 더위를 탈출해 색다른 장소에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 무더위를 피하려는 관광객들로 대관령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폭염 너무 덥죠. 우리 대관령은 천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대도 높고요. 그리고 관광시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기 때문에 무지 시원합니다. 열대야가 없는 지역, 우리 대관령면으로 놀러 오십시오. 불가마와도 같은 더위로 전국이 뜨거웠던 가운데 고원휴양지인 대관령에는 폭염과 열대야는 먼 얘기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관령에서는 시원한 날씨로 더위도 피하고 다양한 관광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햇빛 700 송민지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방문 간호사들은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주민들의 폭염 대비 건강지킴이로 나서고 있습니다. 7명의 평창군 방문 간호사들은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 체크는 물론 폭염 대비 행동 요령과 대피 장소 등 대처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폭염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에 의뢰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폭염 대비 건강관리는 7월 31일까지 취약가정 1,100여 가구를 방문해 5,400여 명에게 기초 건강검진과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 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는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활동 자제하기, 물 많이 섭취하기,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피하기 등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적극 알리고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정오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근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 안전한국훈련 한국평가에서 강릉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강릉시는 경포대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문화재 화재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현장 대응 훈련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토론 훈련과 공무원들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협업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가시연꽃이 경포 가시연습지에 개화해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대에게 행운을 이라는 꽃말을 가진 가시연이 보랏빛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자취를 감춘 가시연이 다시 꽃을 피운 건 휴면 상태에 있던 가시연 씨앗이 습지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서식 환경을 갖추게 되자 자연 발화해 번식한 겁니다. 가시연꽃의 개화 시기는 8월 말까지로 경포 가시연 습지와 생태 저류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경포 가시연 습지에는 호박 터널이 조성되어 다양한 형태의 호박과 미니 수박의 성장 과정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속초 8경 중 하나인 청대산 산림욕장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초시에서는 신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기존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의 임대 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주차장 조성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는 기존 주차장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토공공사와 음수대, 화장실 설치 등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추진 중입니다. 신규 대상지는 기존 주차장에서 떡밭제 도로 방향으로 2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기존 등산로와 연결되어진 최적의 장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8월 중 토공 작업을 완료하고 9월 내에 바닥 포장과 음수대, 화장실 설치 등을 완료해 청대산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외웅 치해안 감성로드 바다향기로의 개방 시간을 8월 1일부터 연장해 운영합니다. 바다향기로는 지난 4월 12일부터 외웅치 구간까지 전면 개방하며 시원한 푸른 바다가 산책로 바로 아래 펼쳐지고 기암 괴석에 부딪히는 청량한 파도 소리와 산책로에 울창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해송들로 동해안 최고의 절경을 선사하면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으며 이른바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외용치 구간은 군사작전 지역으로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면서 개방 시간이 짧아 아침이나 저녁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바다의 향기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속초시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방 시간에 대해 군부대와 최종 협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동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연장해 운영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식입니다. 휴일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광복절 7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독립의 문화를 간직한 천안에서도 2018 천안 광복런 축제가 열렸습니다. 천안 태극 물총제 레드팀 블루팀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천안 광복런 축제는 무더운 여름 천안 도심 속에서 평화와 광복을 주제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축제인데요. 8월 11일과 12일 양 이틀간 광복런, 물총축제, 영화제,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의미, 또 그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되새기는 의미가 있고 원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의 모습을 재현하며 천안역 원도심 일대 약 1km 코스에서 펼쳐진 광복런 프로그램에서는 시민들이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복런 행사 후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물총축제가 태극 물총싸움을 주제로 펼쳐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2018 천안 광복런 축제로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며 더위를 잊은 시원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천안시에서 농업기계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를 3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2018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는 농업기계 분야의 현재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기계 박람회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천안 삼거리 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주제별 전시관과 특별관, 홍보관 등 9개 관이 운영되며 학술회의 및 수출지원센터 운영, 농기계와 자재 전시,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첨단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농기계와 자재가 특별 전시관에 전시돼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벤트 기획, 숙박 대책, 셔틀버스 운행 등 성공적인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식입니다. 여름이면 떠오르는 대전 예술의 전당의 대표 여름축제죠. 2018 빛깔 있는 여름축제가 15일부터 펼쳐집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 2018 빛깔 있는 여름축제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야외 원형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의 부제는 아트 패키지로 프린지 퍼포먼스, 메인 공연, 예술 영화 감상까지 매일 다른 공연과 다른 영화를 구성해 나흘간 색다른 축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야외 원형극장 선착순 입장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출연진 공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남도로 가보겠습니다. 민선 7기 전라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두고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 9일에도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와 함께 주식회사 GS칼텍스와 지난 9일 2조 6천억 원 규모의 MFC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GS칼텍스 주식회사는 여수 국가산단에 연간 에틸렌 70만 톤, 폴리에틸렌 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올레핀 생산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1년 생산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400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숲속의 전남 만들기 8월의 나무로 회화나무를 뽑았습니다. 회화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잎이 넓고 낙엽이 지는 큰 키 나무로 30m까지 자랍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왕버들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거목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8월에 연노란 꽃이 피는데 꽃송이가 많아 꿀밭 수종으로 적합합니다. 꽃봉오리는 말려서 고혈압 치료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회화나무는 임금이 새로 정승이 되는 신하에게 하사했던 나무로 좋은 일을 불러오는 행운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에는 고산 윤손도가 살았던 해남 노구당에 400년이 넘은 회화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해 58개 업종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골목상권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매출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방문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마케팅, 법률 등 경영 환경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예비 창업가 및 프랜차이즈 업계 진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육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자치구 폭염 안전망 확충을 위해 총 1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폭염 관련 예산 총 16억여 원을 자치구에 지원했으며 부문별 지원 내역을 보면 농작물 가뭄 극복을 위한 양수 작업 및 관정 개발 등 5억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2억 6천만 원, 그늘막 쉼터 조성 2억 원 등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폭염이 해소될 때까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힘쓸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안전광주 실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울산시청에서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조피해 예방기관 및 어업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간담회에서 2018년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예방대책에 따르면 적조 조기 예찰, 예보 및 신속한 상황 전파, 민관경 협업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조기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적조주의보 발령일부터 시, 북구, 울주군에 적조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적조 진행 상황을 신속 파악키로 했습니다. 또한 적조 방제를 위해 황토 275톤을 확보 비치했으며 양식장별 사용량, 개인 장비 보유 현황을 조사 완료하고 양식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울산시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적조 방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효율적인 적조 조기 방제에 나서며 적조 발생 전에 어업인이 양식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적조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소식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도시 국가도시 사업이 착착 진행될 전망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등 4차 산업 도입의 걸림돌이었던 규제가 완화돼 글로벌 혁신도시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부지 내 새물머리 66만 평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날개를 달고 비상할 전망입니다. 에코델타시티 국가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담은 테스트베드이자 세계적인 혁신 산업생태계 거점 도시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서 투자를 촉진하고 스마트 도시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도시에서는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수정해 기술 개발을 활성화합니다. 치안과 안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각종 신고도 간소화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특례를 도입해 국내 기업들이 시범도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가망을 확대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도입해 사업 시행자인 LH나 수자원공사가 창업시설을 직접 건축하고 관리합니다. 이 밖에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투자 촉진을 선도하는 각종 인허가를 완화해 글로벌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이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경상북도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시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하는가 하면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 발생 증가와 농작물 피해, 고수온 및 적조 현상 등 각종 피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포항시는 폭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피해가 발생한 양식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건강 상태와 애로사항 등을 체크했습니다. 또한 찜통 더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목표로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국민 행동 요령 홍보, 독거 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 특별 관리와 함께 관내 무더위 쉼터 598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상황실 운영을 통해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마을별 담당 직원을 배치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는 등 폭염 피해 상황에 실시간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해양 레저 축제 키마위크가 포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로 인해 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포항이라는 공식이 더 확고해진 것 같은데요. 해양 레저 체험은 물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여름 축제, 포항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해변으로 왔습니다, 지금. 사실 여름철에 정답하면요, 탁 트인 시야, 시원한 바닷바람, 바로 해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해변이 끝이 아니에요. 해변에다가 새로운 해양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원한 여름바다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국내 최대 해양 레저 축제 키마위크가 올해는 포항에서도 진행됩니다. 그 에너지 넘치는 해양 스포츠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포항을 대표하는 영일대 수욕장. 포항시는 해양 레저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키마위크인 포항을 8월 25일까지 마련했는데요. 국내 유일 바다에 선보인 해양 워터파크, 인기 만점입니다. 바다 위에 다양한 물놀이 기구도 생겼고, 아니 도대체 영일대 수욕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신나게 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막 들긴 하는데. 네, 영일대 해수욕장에 해상 워터파크가 생겼습니다. 해상 워터파크! 네. 물놀이 할 수 있는,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와우! 아니 근데 어떤 똑똑하고 현명한 생각으로 이런 워터파크를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포항하면 해양하면 해양 스포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워터파크를 유치를 해서 포항이 앞으로 해양 발전을 그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야, 얼마나 정말 이렇게 힘차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목이 약간 음이탈 나면서까지. 네. 야, 그래 중요한 거는요. 이 워터파크, 뭐 말이 워터파크지만 어떤 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 오시면 패들보드도 즐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그 블록 점프라든지 어린이 물놀이 기구부터 시작해서 한 30여 종의 물놀이 기구가 있습니다. 키마위크인 포항 기간에는 문화공연과 해양 세미나, 해양 레저 체험 등이 골고루 진행됩니다. 그중에서도 해양 워터파크 이용객이 가장 많은데요. 24개월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원한 바다를 즐기기 위해서 여름 어떻게 보면 약간 휴양을 온 느낌인데, 다른 해수욕장에 비교해서 영일대 해수욕장만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집에서도 가깝고, 부산의 해운대처럼 가깝게 음식점도 있고 다양한 놀기 기구가 있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놀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에 새로운 워터파크 생겼잖아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뭐 저수지나 이런 데만 봤었는데 또 바다에 이렇게 생긴 게 좀 새로운 느낌이고, 좀 자연에 더 가까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또 놀이기구도 포항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즐기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로 진행되는 해양 레저 체험 중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 패들보드의 인기가 높습니다. 무료 패들보드 체험은 19일까지 가능하고요. 현장 시청을 통해 운영됩니다. 자, 패들보드
제가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타기 전에 패들보드의 매력에 대해 조금 알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떤 매력이 있어요? 패들보드는 초보자들도 쉽게 처음 타시는 분들도 잘 타실 수가 있고요. 이게 또 단계별로 돼 있어서 나중에 파도를 탈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서핑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어서는데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어선다. 그리고 얼마나 걸릴까요? 일어서는데 바로도 일어서실 수 있어요. 운동신경만 좋으시다면 바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쉽게 아이와 함께 또 부모님 모시고도 탈 수 있는 게 바로 패들보드네요. 그렇죠. 여럿이서도 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패들보드 제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가실까요? 해양 리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종합 해양 레저 축제 키마위크인 포항.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패들보드는 근력과 유연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함께하다 보면 그 행복감과 짜릿함은 2배가 됩니다. 어머, 예쁜 두 아이와 지금 우리 아버님. 예. 아버님이랑 그러기 너무 젊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포항 분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처갓집이라서 거제에서 포항으로 휴가 왔어요. 그러면 거제도에도 사실은 바다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포항 바다, 거제 바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도 좀 수심도 깊고 탁 터진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어머, 어떻게 이 매력이 또 폭발이셨네. 근데 패들보트를 아이들과 함께 타셨잖아요. 네. 이 바다에서 타는 패들보트 느낌이 어땠어요? 애들이랑 탈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서핑보다 훨씬 쉬워서 친근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항에 오신 이유가 이제 처가댁 때문에 네. 오신 거죠? 아내분 네.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정웅이 엄마, 정원이 엄마 항상 많이 사랑하고 포항에 영일대 해수욕장 자주 놀러 오자. 8월 25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키마위크인 포항.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마음껏 체험해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신난다 소리 질러 예! 많은 분들이 수영을 잘해야지만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처럼 수영을 못해도 맥주병 꾸르르 빠져도 해양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거 오늘 느끼셨죠? 그러니까 얼른 오세요. 컴온!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안동시가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경영실적평가에서 고객 서비스와 윤리경영 등 정성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요금 현실화 등 정량평가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4년 하수도 정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시설을 대폭 늘리고 현대화를 진행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12.6%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정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안동시는 근본적 경영 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연 15.4% 인상할 방침으로 생산 원가 절감 등 경영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첫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돼 제출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 최초로 1조 원 규모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으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공연과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복지 분야와 주민 수건 사업, 저수지 보수 등 시민과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안동시는 국도비 확보와 함께 우수기업 유치 등으로 세입을 늘려가고 확보된 세원은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동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경북형 농촌마을 재생사업인 행복시안마을 공모에서 영주 선비촌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공모 지원한 49개 사업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 발표 심사를 거쳐 17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영주 선비촌 활성화 사업은 이번 선정으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행복시안마을은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유휴 공간이나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촌마을 재생 시범 모델 사업을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영주 선비촌 활성화 사업은 사단법인 수능초군청 농악보존회를 중심으로 선비 복식 체험과 선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비 정신을 계승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영주시는 경북형 행복시암마을 사업 선정을 계기로 영주 선비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 주도적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비 문화를 널리 알리고 농촌재생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가 지난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와 함양군은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국제행사로서의 당위성 및 차별성, 시의성 등이 현장 실사와 타당성 조사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왔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이번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는 국비 40억 원 포함 총 138억 원이 투입돼 함양군 상림공원과 산삼 휴양빌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 규모는 외국인 6만 6천 명을 포함해 13개 나라 129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평가에서 하동군의 웰리스 케어 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돼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도입돼 처음 추진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전국에서 41개의 사업지구를 신청해 현장 및 대면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으며 경남에서는 하동군이 선정됐습니다. 하동군 화계면 일원에 추진될 웰리스 케어 단지 조성 사업은 녹차 테라피 센터와 천년 다향길 등의 힐링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신활력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하동군이 가진 천혜의 자원과 연계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녹조가 빠르게 번지면서 식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조류 발생에 따른 정수 처리 실태 현장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원동과 물금 취수장, 양산 신도시 정수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김일권 시장과 관계 공무원, 서형수 국회의원, 시의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지 않도록 정수 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활성탄 교체 비용 증가로 인한 연 10억 원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양산시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원수 및 정수 수질 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수질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브리핑 시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13일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국회의원 해외 출장의 심사를 위해 자문기구인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문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에서 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원내대표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이번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외교 경험이 풍부한 장철균 스위스 대사와 하태윤 오사카 총영사가 위원에 포함됐으며 특히 장철균 스위스 대사는 위원장으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또한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진선미 의원, 권칠승 의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윤재욱 의원, 김순례 의원,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권은희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오늘 구성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해 지금까지 신고된 국외활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하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 추진 등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학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전국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보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3개 권역으로 나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총 6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본 과정은 지방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자치인재원에서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삼선 이상 선배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성공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민선 7기 집행부 성공의 열쇠는 다름 아닌 지방의회에 있다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